혹시 매사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운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면 기운이 빠지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친구의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들로 마음이 지쳐버린 인옥 씨 이야기를 듣고 나이 들수록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72살 인옥입니다. 조용한 이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왔고 매주 수요일이면 친구들하고 만나 소소한 얘기를 나누는 게 낙이었어요. 그중에 명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 진짜 세상 말세야, 말세. 뭘 해도 좋은 일이 없어. 물가도 오르고 노인들은 설 자리도 없고. 명자는 늘 그런 식입니다. 한마디 말에도 꼭 비관이 섞여 있어요. 처음엔 그런 말들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느 날은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명자야, 이번에 동네 작은 도서관 생긴 거 봤어? 책도 많고 조용하니 참 좋더라. 그러자 명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책은 무슨 책이야? 요즘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가봤자 뭐하니? 시간 낭비지.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상추 몇 장을 가져가며 말했어요. 요즘 밭에서 상추가 아주 잘 자라더라. 쌈 싸 먹으면 맛있어. 명자는 상추 봉지를 들춰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흙도 믿을 게 못 돼. 농약도 걱정이고 그냥 마트에서 포장된 게 더 안전한 세상이야. 그 순간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괜히 좋은 얘기 꺼냈다 싶었거든요. 명자 옆에 있으면 괜히 내가 너무 가벼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고 뭘 해도 그게 뭐 대단한 거냐는 시선을 받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명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을 땐 밝고 씩씩했죠. 아이들 데리고 소풍 가서 사진 찍고 같이 노래방에서 박수치며 웃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명자의 말들이 며칠씩 머릿속에 맴돌아요. TV를 켜도 라디오를 들어도 그 말들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넘기자 하고 다짐해도 다음 주 수요일이 가까워질수록 속이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영숙이와 정남이는 명자의 말을 적당히 흘려듣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괜히 마음에 담아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이 많아져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그래도 명자를 딱 잘라 멀리하지 못하는 건 젊은 시절 그녀가 제게 따뜻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팠던 시절 병문안을 오고 죽고명을 정성스럽게 얹어왔던 그날이 생각나서 쉽게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하루의 기운이 휘청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흐림 그대로였습니다. 명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을 긁는 것처럼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하겠니? 건강 챙긴다 한들 다 소용없어. 자식들도 결국 자기들 살기 바쁘지. 그 말들이 자꾸만 생각을 잠식해 이불 속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려던 계획도 오랜만에 꽃집에 들러보려던 마음도 모두 접어버리게 만들었죠. 그 순간 문득 명자의 말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말에 휘둘리는 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말 앞에서 기운을 잃고 작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 꺼내기 주저하게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좋은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이 솟았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 반대의 말들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해보자고요. 명자의 말에 끌려다니기보단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조용히 동네 꽃가게에 갔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괜찮아, 인호가. 너는 오늘도 잘 살아냈어. 그 말 한마디가 명자의 말 수십 마디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엄마네 갈게요. 요즘 너무 못 봤잖아.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바로 냉장고를 열고 장바구니를 챙겼죠. 콩나물, 멸치, 미역국거리 그리고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바나나까지. 장보는 내내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든 다 괜찮아 보였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기운 좋아 보이시네요.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평소처럼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인호가 오늘 그 카페 말고 우리 집으로 올래? 좀 조용히 얘기나 하고 싶어서. 순간 망설였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하는 마음에 케이크 하나 사들고 명자 집을 찾았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 명자가 케이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내일 애들이 집에 와. 한참 못 봤더니 보고 싶더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명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익숙한 한숨과 불평이었습니다. 애들? 다 자기들 필요할 때만 오지. 괜히 기대하지 마. 우리 딸도 그랬어. 한 번 왔다 가면 더 허전해. 잘해주면 해줄수록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 좋아. 애들 얼굴 보면 기운나. 작게 답했지만 그 순간 명자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녀의 표정에는 언제나처럼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꺼낼수록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애들 와봤자 금방 가. 집만 어지럽히고. 정작 엄마 마음 같은 건 몰라. 나도 예전엔 설레서 시장 다 뒤졌지. 근데 결국 내가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더라. 명자의 말은 불만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지. 순간 그런 생각이 스며들어 괜히 제 감정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해도 되는 걸까? 기뻐도 되는 걸까? 누군가 앞에서는 그 기쁨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게 왠지 억울하고 서글펐습니다. 명자 집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주방 정리를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문득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어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한 것, 아이들 온다고 설렌다고 말한 것, 그게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명자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복잡하다. 기분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누군가에겐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다. 그래도 나는 내 감정을 지키고 싶다. 그 문장을 적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였겠죠. 하지만 다음 날 손주가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최고 하고 웃는 순간 모든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행복한 마음은 그 자체로 소중한 거라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고 그제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오랜만에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동네 꽃시장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남이와 영숙이는 이미 와 있었고 명자는 잠시 후에야 천천히 도착했죠.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인호가. 정남이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짧게라도 산책을 하며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명자가 자리에 앉고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어제 뉴스 봤어? 요즘 진짜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니? 그리고는 끝없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웃 간의 싸움, 자식의 무심함, 병원에서 겪은 불친절한 일까지. 정남이와 영숙이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거나 다른 주제로 돌리려 했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옆집 봤어?
며느리가 애 맡긴다고 맨날 들락날락하더라. 참,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뻔뻔해. 그리고 말이야, 이번에 병원 갔더니 간호사 하나가 눈도 안 마주치고 진짜 요즘 세상은 무정해졌어.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이야기 하나 없이 모든 말이 비난과 한숨이었습니다. 정남이는 눈치를 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영숙이도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 중엔 착한 사람도 많아. 하고 말을 돌려보려 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딱 잘라 말했죠. 아니야, 내가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야. 넌 아직 모르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게 타오르던 불씨가 스르륵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명자 앞에선 괜히 바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구나. 한참을 듣고 있다 보니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자는 저를 한번 쳐다보며 말했죠. 이녹이 넌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자와 대화할수록 마음이 지쳐가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냥 듣고 있었어.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 안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음악을 틀어도 명자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나빠진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우린 그냥 늙어가는 거야. 그 말들이 마치 무거운 돌처럼 제 마음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이 관계가 내게 독이 되는 걸까?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냥 따뜻한 말 듣고 싶은 건데 명자의 말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현실이 매번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어쩌면 현실보다 더 위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며 혼자 속으로 말했죠. 이젠 나를 지키는 쪽으로 살아야겠다.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명자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지치고 무거워지는 이 감정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정한 말보다 조금 덜 맞는 인연이 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서 보자고요. 예전 같았으면 망설이지 않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자야,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 조금 혼자 있고 싶어서. 보내기 전 손이 떨렸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보내고 나니 어딘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꽃시장에 갔습니다. 노란 해바라기 한 다발을 사서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 모든 소리가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하루가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구나.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맞장구 치고 끄덕이고 마음에 없는 위로를 하며 나를 지키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상처받는 말에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명자와의 관계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게 선 하나를 그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지만 그만큼 더 조심히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늘 부정적인 말로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관계는 과연 지금도 필요한 관계일까요? 나를 위한 용기. 그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조용히 보내는 한 통의 문자.
조용히 거절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껴주는 연습이 이제서야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 그 하루를 지켜내는 힘이 바로 진짜 용기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조금 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천천히 배우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도 저를 더 아껴보려 합니다. 그게 나이 들수록 꼭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